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즈 단체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해설의 김만수 팔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단체전에서 한중전을 보내드리게 되었는데 남자 단체전이었죠. 오늘은 여자 단체전에서 또 한중전 대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최정 오유진 정말 정예 멤버가 참가를 했거든요. 네, 한국 랭킹 1, 2위를 네. 차지하고 있는 두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네, 일단 한국의 우승 전망이 얼마큼 밝은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대회 개요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즈 중국 화이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녀 단체전은 10일부터 13일까지 벌어지게 되고요. 이후 14일과 15일은 남녀 페어 대구 그리고 개인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금은 남자 단체전이 우승 상금 35,000달러로 한화 약 3,8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여자 단체전은 우승 상금 10,000달러, 한화로 약 1,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남자 개인전과 여자 개인전도 같이 열리는데요. 남자는 15,000달러, 여자는 12,000달러입니다. 참가국은 한국, 중국, 일본, 중화 타이페이, 유럽, 미국 총 6개 팀이 참가를 하는데요. 각 팀에 4명이 참가하기 때문에 24명이 대국을 펼칩니다. 단체전은 스위스 리그 방식입니다. 작년과는 달리 이번엔 한 명 줄어서 2명이 한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판의 대국을 하게 되고요.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팀이 2명이다 보니까 이제 동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죠. 네, 지금 어제 한국과 중국 남자 대결에서 1대1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 가 있는 지금 한국 관계자들도 굉장히 요즘 머리가 아파하는데 승점, 총 승수, 또 상대 팀의 총 승점까지 6가지 항목을 걸쳐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순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점수에 의해서 우승자가 가려지기 때문에 이 점도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전은 초속기 대국입니다.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 방식이고요. 1일 최대 3판의 대국을 펼치게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생각 시간 초반에는 없이 30초 초읽기로 대국을 하게 되고 중간에 보류 시간 1분 10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분을 10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약간 일본에서 많이 두어지는 방식인데 차용을 한 것 같고요. 예선은 3인 역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1, 2A, B조 1, 2위가 올라가서 4강 토너먼트로 다시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정말 자랑스러운 선수들이죠. 박정환, 신진서, 최정, 오유진 선수가 참가를 해서 이번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2개 이상 획득해 올 수 있지 않을까 우승 전망을 해보는데요. 네, 일본은 시바노, 무스우라, 후지사와리나, 뉴에이코 선수입니다. 일본은 여자 선수 쪽에서 최강의 진영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중국이 지난해 대한민국에게 1위 자리를 빼앗겨서 아쉬웠을까요? 네, 이번에도 최정예 멤버로 출전을 했습니다. 커제, 탕웨이싱, 루민취안, 위즈잉 선수입니다. 네, 중화 타이페이는 왕이 안진 선수, 천스위엔, 헤이자자, 양쯔센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네, 그 외에 미주팀, 유럽팀까지 해서 총 6개 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여자 1, 2위이자 세계 랭킹 1, 2위를 다투고 있는 최정 8단과 오유진 5단입니다. 최정 선수 96년생, 오유진 선수 98년생으로 나이도 비슷하죠. 올해 성적이 최정 선수도 68전 53승 15패로 굉장히 좋은데 오유진 선수의 대국수가 엄청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 소속 모든 프로기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대국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성적이 좋다는 얘기겠죠? 네, 82전 53승 29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국이 많은 선수들의 경우는 이제 체력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올해 특히 두 선수가 좋은 성적을 동반적으로 많이 보여줬는데 마지막 열리는 오늘 대회도 굉장히 중요한 대회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다 국륜산 병성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고요. 황룡사배에서도 역시 단체전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여자 1위 선수 위즈잉 6단 97년생이고요. 2010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황룡사 쌍등배 6연승으로 이름을 알렸고 2014년도에 건교배 중국 신인왕전 이제 남녀 통합대회죠. 거기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강의 기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최정과 오유진이 투톱으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특히 여자 바둑계는 좋은 성적을 냈는데 중국에는 위징 선수를 받쳐줄 만한 선수가 좀 부족했습니다. 네. 최근에 루민치안 선수가 페이스를 많이 끌어올리면서
성적이 급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류민추현 선수 99년생이고요. 2014년도 입단. 그리고 황룡사 쌍등배에서 이미 2연승을 차지했던 바가 있고요.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좋은 기사라서 한국 바둑계로 치자면 최근에 여자 기성전을 우승한 김다영 선수 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과 중국의 여자 1인자 세계 1위를 다투는 최정 8단과 위증 6단이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 대국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한 판입니다. 네. 두 선수가 차지한 양국의 위치도 똑같고요. 두 선수의 양자 성적을 보면 최정 선수가 9승 11패로 조금 떨어집니다만 거의 5할 성적 비슷하죠. 네. 그래서 오늘 대국도 굉장히 치열한 한 판이 예상이 됩니다. 좀 더 큰 대국에서는 최정 선수가 또 잘 이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국가 간의 또 명예가 걸린 만큼 최정 선수가 힘을 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국장에서 함께 응원해 보시죠. 생각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촐기 5회가 주어지고요. 중국에서 개최해야 하는 대회인 만큼 덤은 7집 반입니다. 최정 8단이 오늘 흙을 잡았는데요. 이 두 선수도 돌가리기가 좀 중요한 경향이 있다면서요? 네, 최근에 지금 인류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두 선수가 최근에 6판 연속으로 100번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한중전 이 박정환 네.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국 보내드릴 때 100번 필승이 지금 계속 10판째 이어지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증 6단과 최정 8단도 그런 경향이 조금 있군요. 네, 최근에 뭐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면은 흙을 잡았을 때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흙으로 두면은 모든 수법들이 모두 연구가 되다 보니까 이 100으로는 좀 두기 편하고요. 흙으로는 뭔가 좀 새롭게 두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무리한 싸움을 조금 먼저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번 승률이 좀 높은 편인데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역시 양국의 1인자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선수라고 둘 때는 흑백을 가리지 않고 모두 성적이 좋은데 역시 비슷한 레벨의 기사 붙을 때는 유독 100의 승률이 높다는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일단 7집 반의 덤을 의식을 하게 되면은 흙을 잡은 쪽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일단 무난한 실리바둑은 덤이 계속 부담이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짜고짜 싸움을 하던가 아니면은 세력바둑을 두던가 둘 중에 하나 쪽으로 좀 정해야 되는데요. 네, 오늘 최정 선수가 이제 양화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앙 눈목자. 네.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약간 전략을 세워서 흑의 입장에선 두어야 하는데 조금은 세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 보네요. 네. 일단 위징 선수는 좀 실리형에 가깝고 타겟에 능하고요. 이 최정 선수는 뭐 옛날부터 좀 대놓고 세력형이기 때문에 네. 네, 두 선수의 어떤 이 기풍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중앙을 의식하는 바둑은 좀 흔하게 두진 않는데 그만큼 흑번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오늘 3연성 참 네. 오래간만에 등장하네요. 마치 멸종된 공룡을 보는 듯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 3연성. 네. 옛날 때는 참 많이 두어졌고 뭐 지금도 아마추어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승률이 높은 포석으로 많이 두어지고 있지만 이 프로들 바둑에서는 일종의 멸종된 포석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들의 대국에서는 왜 멸종이 됐었을까요? 일단 양쪽의 3-3이 일단 비어 있죠. 네. 양쪽 3-3이 비어 있고 이 또 역설적으로 이 3연성은 예전에 일본의 다케미야 구단이 즐겨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는데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이창호와 유창열한 천재기사 때문에 특히 이창호 구단이 3연성을 파해법을 완벽하게 파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는 3연성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일단 실리형의 이창호 구단 같은 쪽을 만나면은 이 3연성이 여간해서 힘을 쓸 수가 없는데요. 네.
이 실력이자 계산력이 어마어마하게 네. 정확했던 이창호 구단을 만나면서 사실은 사라졌던 거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창호 구단의 흉내를 내면서 이제 어느 누구도 이제 3연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지금 한칸협공의 날일자가 좀 이채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네요.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나와 끊어서 둘 수 있는데 이건 함정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나와서 2점은 잡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은 이 한 점이 잡힌 게 훨씬 크기 때문에 흙은 끊을 수 있지만 지금 끊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네, 날일자를 붙여서 끊어달라 이런 유혹이었던 거군요. 네, 오늘 위징 선수가 상당히 지금 적극적입니다. 원래 이렇게 좀 세게 두는 형은 아닌데요. 네. 오늘 상당히 강력하게 미리 좀 연구가 돼 있었나 네. 봅니다. 지금 올해 두어진 이 두 선수 간의 대결은 9승 11패로 최정 선수가 불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보면 위징 선수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최근의 성적, 2017년의 성적을 보면은 최정 선수가 3승 0패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로 놓고 보면 좀 불리해 보이지만 최근에 두었던 대국들을 보면 최정 8단이 주요 대국에서 승리를 많이 했죠. 네, 특히 거의 뭐 이제 두 선수의 레벨이 양국의 1인자이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붙는 경우가 많죠. 네. 결승전 3판을 모두 올해 졌기 때문에 이제 올 시즌 마지막 대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약간 뭔가 전패로 끝날 순 없다 이런 각오가 보여집니다.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선수의 이미지도 좀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또 두 선수가 공교롭게 이제 안경을 또 똑같이 같이 쓰고 네,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또 두 선수가 뭐 이목구비 자체를 뜯어보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똘망똘망한 그런 눈빛 같은 것이 좀 닮은 부분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두 선수의 가장 공통점은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와의 대결을 피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네. 두 선수 모두 다 두려워하는 점이 없고 이 남자 기사들도 그런 점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네. 이 두 선수와 대국할 때는 의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위징 선수가 2014년에 중국의 이제 남녀 선수 모두 참가하는 신인왕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소식 들을 때도 이제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요즘 뭐 유행어로 정말 실화냐 이게 진짜 맞는 오버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결승전에서도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압도적인 승리를 네.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최정 선수가 많은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위징 선수나 최정 선수가 이제 가장 룰 모델로 삼는 기사가 이제 루이나이웨이 구단이라고 예네이 구단이라고도 하죠. 네.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 명인전을 네. 우승했던 바가 있죠. 네. 통합대회에서. 그렇습니다. 명인전, 국수전 여러 차례 그렇습니다. 정규기전을 우승을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룰모델로 삼는 기사가 이 정규 타이틀을 획득한 루이 구단입니다. 그래서 최정 선수도 인터뷰 통해서 난 남자들 간의 시합에서 타이틀 따는 게 항상 난 목표다. 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아기 네. 쪽의 경우는 백이 중앙 쪽으로 모양을 잡고 네. 흙이 이제 이선을 달리게 된 형태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 혹시 처음에 세력 바둑을 두려고 했었던 흙의 계획이 조금 무너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네, 아마 지금 최정 선수가 고민을 꽤 많이 했습니다. 지금 2선으로 달리기를 했는데 원래는 붙이고 젖힘을 기다려서 이 끊는 수가 싸움을 거는 첫 번째 수예요. 네. 그럼 늘고 나서 늘게 되면은 이 붙여서 난전이 펼쳐지는데 이 난전에 능하다라고 해도요. 이 위징 선수는 수비형, 이 타격에 능한 바둑이고 이 최정 선수 공격에 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 바둑에서 보면은 흙이 백을 공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쪽이 모두 정리가 된 다음에 나중에 이쪽으로 다가오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흙이 살아있질 못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담 때문에 최정 선수가 한번 좀 참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세력 바둑을 뒀는데 돌이 2선으로 쳐졌다라는 것은 일단 초반에 흙의 흐름이 썩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네요. 네.
그렇다면 위징 6단에 한 칸 협공 당했을 때 네. 중앙 날일자로 나오고 다시 이제 양걸침해가는 수법이 유력했던 건가요? 네. 글쎄요. 일단은 지금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최정 선수가 이쪽을 차렷하고 백이 지키고 날일자를 두었는데 차렷한 수로 이쪽을 끊고 나가는 싸움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오늘 좀 최정 선수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이 일단 뭐 독이 될지 또 좋은 뭐 작전이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두는 게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 두 도를 공격할 수가 있죠. 하지만 흑도 압박을 통해서 이제 백을 다시 공격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백이 이쪽을 두지 않고 이쪽을 하나 지킨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서로 편합니다. 흑이 대신에 이쪽으로 달려서 둬서 집으로 다시 변신을 하게 되죠. 작전의 이제 기로인데, 자, 위징 선수가 백을 좀 급하게 판을 짤지 아니면 좀 느긋하게 둘지 지금 작전의 기로가 되니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이 대결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단을 똑같이 2010년도에 했고요. 나이는 이제 위징 선수가 한 살 어립니다. 근데 2010년도부터 지금 2017년도까지 20판이나 대결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전 성적이 제가 보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네. 이 두 선수의 대결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짝수회에는 위징 선수가 모두 이겼고요. 네. 홀수회는 최정 선수가 모두 이겼어요. 이 마치 두 선수가 예,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처럼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2017년도, 15년도에는 최정 선수가 7승입니다. 7승 0패. 2016년, 2014년에는 위징 선수가 8승 1패예요. 두 선수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네. 지금 2년마다 서로 바꿔가면서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올해는 지금 최정 선수가 이제 다 이기는 해.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정 선수가 승리를 거둘 차례네요. 네. 뭐 굳이 안 봐도 결과가 나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 있었던 네. 국륜산 병성배 여자 세계대회죠. 네. 제8회 대회에서는 최정 선수가 우승을 또 차지한 바도 있기 때문에 기세면으로 보나 2017년도에 이제 이길 네. 차례인 걸로 보나 네. 오늘 최정 8단이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이 판보다 내년이 걱정되네요. 네, 그러네요. 올해는 내년은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니까요. 네. 그래서 두 선수가 이렇게 한 해씩 돌아가면서 전승 거두기도 쉽지가 않은데 네. 제가 보면 이게 진짜 실화가 맞는지 정말 신기한 성적입니다. 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둑팬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기 재미있는 아주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최정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또 재밌는 이야기를 잘하는 선수라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네, 입담으로도 두 선수가 또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요즘에는 바둑만 잘 둬서는 네, 문제가 있죠. 네. 바둑 잘 두는 것은 기본에 네. 플러스 이제 스타성 있는 선수들이 또 굉장히 많은 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여자 기전 또 네. 여자 기사들이 또 많은 관심들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역시 이 미디어가 이제 발달을 하면서 네, 인터뷰할 기회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자기가 둔수나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잘 표현을 역시 남자 기사들보다는 훨씬 잘하니까 이런 면에서 바둑도 그렇고요. 여자 바둑도 훨씬 재밌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또 워낙 좀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 네. 예, 또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남자들은 저희도 이제 프로 과정이 될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네,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드러내지 말고. 감정을 숨기고 네, 또 표현하지 말아라. 그렇죠. 눈 하나 깜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여자들 바둑을 보면은 저는 좀 잘 몰랐던 건데 바둑 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들 바둑은 이게 돌부처인가 뭔가 변화가 없는데 여자들은 한번 보고 이렇게 액션이 이게 많다는 거예요. 표정에서도 좀 여러 가지 표정들이 나오기도 네. 하고요.
바둑 내용 자체도 네. 이제 좀 엎치락뒤치락 이제 네. 기풍상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보는 재미가 더 좋다라고 하시는데 아, 오늘 좀 생방송이 아닌 게 좀 아쉽네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 대국 장면을 현지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바로 이제 볼 수 있었다면은 아마 더 재밌는 장면이 많았을 텐데. 네, 바둑 네. 자체는 저희는 이제 생방송인데요. 네, 지금 현장 그림을 저희가 네, 생동감 그렇죠. 있게 따올 수가 없는 네. 거죠. 예. 오늘 사진으로만 대체를 하고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요. 이게 중국에서 방송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중국이 워낙 영토가 넓다 보니 아직 그런 위성 중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불안한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예, 한국에서는 이제 스태프들이 아무래도 네. 훈련이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대국을 또 착점을 하거나 기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이 대국 프로들의 바둑을 보는 것도 힘들지만 이 기록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중계를 할 때 항상 중국에서 할 때는 뭔가 오류가 한 번씩은 나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난생 처음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덜덜 떨다가 실수를 많이 한다 그래요. 네, 오히려 긴장해서 발생되는 실수들이죠. 네. 아, 여기서 위징 6단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네요. 네. 보통 어떻게 둬도 한 판인데 네. 이럴 때 가장 프로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백의 고민은 좀 여기서 좀 실리로 상대를 이제 달리는 수가 있죠. 이쪽으로 두는 게 달리면은 흙은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난전이 됩니다. 백이 빠져나가면 이제 쉬어가서 흙도 그냥 평범하게 두면 안 되니까 결국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런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이제 지켜두느냐 어느 쪽을 둬도 백이 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네, 백이 나쁜 건 아닌데 일단 작전의 큰 구상, 이 판의 큰 얼개가 이 백의 다음 수로 짜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의 선택이 다음에 향방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장고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에 다가가는 것도 이제 두 가지 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싹 다가가는 파가 있고 조금 멀리에서 네. 지키는 파가 있죠. 그냥 이렇게 상대 여기에 걸치니까 네, 이쪽을 그냥 굳히는 파가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떠나서 굉장히 본인의 기풍을 나타내는데요. 흙을 공격해야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바싹 갑니다. 근데 바싹 가게 되면은 공격할 땐 유리하지만 항상 이 모양에 이 세 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돌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네. 다시 좀 네. 실리를 빼앗기게 되는 그렇죠. 그런 형태인 거군요. 네. 공격력은 강하지만 실리에 취약하고요. 근데 반대로 백이 날일자를 두게 되면은 이쪽의 모양은 지킬 수가 있지만 흙의 입장에서 날일자를 두게 되면 이 6집의 모양이 생겨서 공격을 당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백이 다가가게 되면은 흙은 바싹 다가갈 때 이 역습 한 방을 당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세게 두기가 조금 어렵고요. 네. 반면에 백이 실리로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세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 간격에 따라서 흙이 여기 두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요. 위징 선수는 이 판의 간격 때문에 전체 판의 구상을 보는 겁니다. 아, 위즈잉 선수 이 수비형 또 실리형답게 네. 귀 쪽에서 바짝 다가가지 않고 귀 쪽에서 지켜두었습니다. 네. 아, 이 굳힘으로 실리를 확실히 챙겨두겠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해주신 네. 그런 센 공격이 최종 8단 네. 착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흙으로서는 좀 여유가 있죠. 왜냐하면 공격을 세게 가도 되고 설령 백이 둬도 이제 흙은 살면 되니까 이제 실리형의 기사들은 백으로 이런 수를 잘 안 둬요. 네. 네. 오히려 더 아래쪽에서 네, 자꾸 그렇죠. 파지요. 네. 뭔가 이제 가슴을 후비는 수들을 많이 두기 때문에 이런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백이 선공을 하진 않을 거다. 할 거면 여기 날일자 굳힘 대신
더 바싹 갔겠죠. 네. 그러니까 상대 의도와 어떤 성향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작전의 주도권은 지금 흑 쪽으로 좀 처음에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네. 보통 이 날일자 구침에서 3-3을 두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둬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저 돌을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사실 100% 완벽히 잡기는 쉽지 않죠. 네,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제 맞고 그렇다면 이제 모양을 어떻게 잘 네. 정리하느냐일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여기 형태는 날일자 구침에서 3-3이 들어오면 패가 됩니다. 네. 한 번에 살 수도 없고 한 번에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흑의 입장에서도 패가 되면 좀 부담이 있으니까 쉽게 안 들어오고요. 백의 입장에서도 약간의 부담은 있습니다. 네. 근데 더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 이제 프로들은 이 모양에서 한 번 더 지키면 마늘모로 지킴이 되는데, 프로들은 이렇게 두면은 3-3을 두지 않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흑이 여기 3-3을 상수가 딱 들어오면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잡느냐. 네. 이거 잡는 분이 이게 많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당하게 되는 경우도 네. 생기는데요. 그렇죠. 이게 잡는 방법이 일단 막고 네. 젖히게 되는데, 막으면은 못 잡습니다. 입구자로 가서. 네. 또 패가 됩니다. 이런 네. 식이 돼서. 그래서 이 잡는 방법은 일단 여기서 젖히게 되면 이쪽으로 막으면 안 되고, 이때 잘 둬야 되는 네, 거예요. 반대쪽으로 두게 됩니다. 이때 또 단수를 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예. 네. 저 이선에 느는 수로 또 단수를 치시는 경우가 네. 있어요. 이제 보시면 이 사활이라는 거는 좀 훈련받기 전에는 좀 알기 어렵죠. 자, 그래서 요 모양을 잡아야 되는데, 또 이거를 잡는 것도 5급 이하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결론은 젖히고 치중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들은 이런 과정을 모두 아니까 굳이 3-3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거를 모르시는 이제 아마추어 바둑 팬들은 거의 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 조금 전의 모양을 천천히 또 이 바둑판에서 놓아보시면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활을 잘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최정 네. 선수가 직접적으로 우아 쪽의 백도를 공격하기보다는 상대를 네. 어깨 짚어서 늘어두었네요. 이거는 이제 우하기에 백넉점 좀 지키라는 얘기인데, 네. 네. 근데 위진 선수는 그게 무슨 소리야? 기다렸다는 듯이. 네. 3-3을 들어갑니다. 이 흔히 이런 게 이제 성동격서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치지만 실은 이 정 반대쪽에 있는 이 백도를 공격 노리고 있는데, 자, 일단 위징 선수는 이 넉점은 공격을 당할 리가 없다라는 의사 표현이고요. 아마 흑이 여러 번 다가가도 가일수를 좀 강요를 해도 지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발빠르게 위징 선수가 네. 실리를 챙깁니다. 일단 우상 쪽의 모양만 네. 보자면요. 이 화점에서 양날개 포진 형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3-3 들어가고 싶네요. 네. 흔히 아까 이제 이 3연성 바둑은 이 이창호 구단에게 의해서 이제 깨어졌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창호 구단이 예전에 이 3-3에 들어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창호 구단은 서슴없이 들어가서 이 모양을 깼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 이창호 구단의 생각이 알파고로 이어졌다는 네. 거, 사람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이게 얼만큼 네. 이창호 구단이 대단한 선수였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네. 계기였죠. 특히 부분 전술은 이창호 구단의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이쪽 진영을 보시면 지금 여기서 흑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의 모양은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 모양은 백이 또 이쪽을 아마 둘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 세력이 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 1화는 흑의 입장에서는 좀 싱겁다고 보여지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손을 빼고 반대쪽으로 공격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징 선수 이거 지킬 생각이 거의 없어요. 또 손을 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리로 이렇게 전환을 해버리면은 흑의 입장에서 또 공격을 또 가야 되는데, 이게 살아버리게 되면
흙은 이제 껍질만 남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안은 손을 빼는 아니고 세 번째 안은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많이 두어지는 형태인데요. 네, 이렇게 싸움을 그냥 바로 하는 형이 세 번째 안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최정 선수가 이제 고르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흙이 뭐 당장 막는 방향이 어렵다기보다는 막은 이후에 지금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우하의 백의 넉점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특히 내가 최정 선수가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위징 상대가 도대체 이 넉점은 어느 정도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네, 그런 부분에서 최정 선수의 선택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공격을 했는데 막상 상대방이 계속 손을 빼면 네. 이게 잡기도 어렵고 그렇죠. 예, 굉장히 고민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최정 팔단이 일단 우상 쪽에서 선수를 빼는 선택을 하더라도 우하 쪽의 공격 형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방향은 이쪽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반대쪽은 이 뒤가 열려있기 때문에 네. 네, 막아봤자 이쪽을 뺏기면 집이 안 되죠. 그래서 막는 방향은 확실한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방법 그냥 지킬 것이냐 싸울 것이냐 손을 뺄 것이냐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최정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3-3에 들어가면 많이 혼냈죠. 네. 그렇습니다. 혼내기도 하고 또 참 기재 없다고. 근데 그것도 쉽지도 않았는데 예. 이창호 구단이 이제 3연승일 때 둔 이후로 이제 조금 완화가 됐는데 그렇죠. 뭐 요즘에는 모든 프로기사들이 다짜고짜 3-3을 들어가다 보니까 네. 네, 이제 뭐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 정석에서는 이렇게 3-3 들어가고 나면 또 바로 두 점머리를 두드려 썼는데 네. 한 발 늦추는 것이 또 좀 어렵다 이런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최정 팔단이 여러 가지 변화도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스입니다.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스 오유진 오단과 룸민취한 선수가 또 대결을 펼치고 있죠. 오유진 오단 98년생 2012년도에 입단을 했고요. 룸민취한 선수 비슷합니다. 오유진 선수보다 나이는 한 살 어리고 입단은 2년 뒤에 했습니다. 상대 전적은 2승 1패로 오유진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룸민취한 선수가 최근에 또 기세가 좋아서 오늘 어떨런지요? 일단 두 선수의 성적은 뭐 오유진 선수가 월등히 좋죠. 네. 오유진 선수가 이제 작년, 올해 하면서 아주 만개를 했습니다. 예. 바둑 내용뿐이 아니라 세계대회 우승을 하면서 그동안 국내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를 말끔히 씻었습니다. 네, 정말 서름을 씻게 된 그 대회가 국룡상 병성대 우승이 되겠는데요. 네, 올해 또 황룡사배에서도 단체전으로 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유진 선수와 룸민취한 선수의 대결은 돌을 가린 결과 룸민취한 선수의 흑번입니다. 룸민치안 선수는 굉장히 노력형 기사로 보여집니다.
지금 연배로 보면은 약간 좀 이런 표현을 거으면 약간 중고신인이거든요. 네, 약간 중고신인인데 네.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세계대회 성적을 보면은 2015년에 이제 4승 8패 안 좋았죠? 근데 네. 2016년에 이제 10승 9패. 근데 올해는 세계대회에서 13승 7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노력형 기사로 보여지고 상당히 이런 유의 선수들이 굉장히 무서운 점이 많아요. 네, 대기만성을 네. 하게 되는데 그 대기만성을 굉장히 크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오늘은 화점에 눈목자 구침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 구침도 약간 날일자 구침은 일종의 멸종이 또 돼버렸죠. 네. 멸종의 표현은 참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데 재밌습니다. 네. 이게 날일자 구침을 했더니 이 알파고는 자꾸 이렇게 두더라. 어깨를 짚어와요. 이렇게 해서 두면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자꾸 밑으로 눌리게 되니까 또 이쪽을 손을 만약에 빼면은 또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이 굳어져서 상대 중복형으로 만들어져서 이 날일자 구침이 승률이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들이 날일자 구침 대신에 인공지능하고 도움을 눈목자로 살짝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쪽을 붙이더라는 겁니다. 네. 뒤로 물러나면 어깨 짚은 네. 형태하고 똑같아지네요. 네, 똑같아지죠. 그래서 반발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이 또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컴퓨터는 어떻게 굳힐까라고 봤더니 이 컴퓨터는 항상 두 칸으로 굳힙니다. 이렇게. 네, 눌리지 않도록. 네. 그래서 이 두 칸 굳힘을 두는데 근데 사람들 프로 기사들의 어떤 성향을 봤더니 그래도 높게 두 칸 두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낮게 두는 형이 있고요. 네, 또 그렇게 두 칸 굳힘을 따르는 형이 있어서 지금 딱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한 칸 굳힘 혹은 날일자 굳힘은 이제 프로들의 바둑에서는 최근에는 좀처럼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상 쪽에 협공 정석조차도 좀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일자 걸침에 네. 두 칸 높은 협공을 해서 정석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루민치안 선수는 약간 공격적인 그런 스타일로 보여지는데요. 네. 왜냐면은 이 바둑에서 이 사람이 어떤 기풍을 가졌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 상대가 걸쳤을 때 이 굳힘을 선택하면은 수비적인 쪽이고요. 반면에 협공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세력을 좋아하던가. 근데 날일자로 걸침을 했을 때 흙이 한 칸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걸 마다하고 좀 협공을 한 걸로 봐서는 루민치안 선수는 좀 세력과 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선수를 잡은 루민치안 선수가 적극적으로 좌상 쪽에 네. 한 칸 걸침을 해 나갑니다. 자, 두 칸 걸침 협공을 했는데요. 자, 이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진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역시 최근에 알파고, 특히 2017년 프로바둑을 평가를 할 때 이 알파고 포석을 빼고는 얘기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두 칸 협공은 원래 굉장히 많이 두어지는 정석인데 알파고로 인해서 또 두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두어지지 않게 되었던 걸까요? 네. 아마 지금 이제 루민치안 선수는 이제 알파고가 보여주는 그 수법을 그대로 두는 것 같은데요. 자, 알파고의 바둑을 보면은 이제 정석은 원래 이렇습니다. 네. 정석은 이렇게 두어서 한 번 더 밀고. 네. 이렇게 두는 게 정석인데 지금 이 정도 정석은 백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간격이 좋네요. 네. 그래서 이런 정석을 이제 세력을 좋아하는 쪽에서 백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에서 한 칸을 띄웠을 때 예전에는 굉장히 좀 나쁜 수라고 그래서 안 뒀는데 그냥 노골적으로 실리를. 네, 저 한 점을 얻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노골적으로 실리를 차지한 다음에
중앙을 깎아서 두는 이런 류의 바둑을 알파고 보여줬는데 네.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금기 시대였던 네. 사실 형태였거든요. 근데 알파고는 좌상 쪽이 원래 백돌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선수로 실리를 크게 차지하면 좋다고 보는 건가요?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런 면에서 이제 실리를 좋아하는 프로들은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흑의 네. 입장에서요. 사실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들이 원래 두고 싶었었는데 네, 네, 두지 말라고 해서 못 두다가 네. 네, 큰 응원군을 얻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요. 예, 저희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 이런 거 왜 해? 왜 해? 그러는데 선생님이 하라고 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이게 수야? 이게 이렇게 두면 돼? 그러는데 알파고가 이렇게 뒀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거 그렇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명분이 생기는 네. 거죠. 지금 그 형태가 네, 그대로 그대로 나오네요. 등장합니다. 루민치안 선수는 오늘 실리도 벌어놓고 세력도 네. 지우겠다. 굉장히 한껏 적극적으로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제 저희가 탕웨이싱과 네, 그 신재서 선수의 대국을 해설을 할 때 탕웨이싱 선수도 이런 비슷한 포석을 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중국식 포석, 네, 사람의 포석을 한쪽은 사용을 하고 그때 한쪽은 탕웨이싱은 반대쪽에서는 알파고 포석을 사용하고 3-3을 팠었죠. 네. 네. 지금 루민치안도 똑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번에 중국 선수들이 그렇게 전략을 짜고 나온 걸까요? 글쎄요, 이거는 약간 개인 취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알파고의 어떤 영향에서 다들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근데 이런 새로운 물결이 왔을 때 커제 선수나 혹은 신민준 선수나 이런 젊은 선수들은 알파고 수법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좀 믹스하는 형태도 있죠. 지금 루민치안 선수처럼 한쪽에는 기존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포석을 쓰고 반대쪽 상대의 귀에서는 알파고의 수법을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스타일이 있는데요. 지금 프로 바둑계에서는 어떤 알파고의 영향을 어떤 식으로 내가 해석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아마 영원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유진 선수가 상변 쪽 2선을 젖혀 이으면서 약간 형태가 네. 이제 바뀌었죠. 일단 좌측 약간 젖혀 있는 형태를 통해서 흙은 좀 모양이 깔끔해졌습니다. 네. 빵따냄이 됐죠. 반면에 이쪽은 백이 좀 넓어져서 지금 오유진 선수는 들어오라는 약간 좀 의사 표현인데 알파고 바둑이나 이런 쪽을 이제 보면은 상대 모양은 영안에서 잘 안 들어가요. 예, 오히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네. 효율적으로 깎는 네. 그런 것을 좀 연구를 많이 하죠.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루민치안 선수는 굉장히 좀 전통적인 어떤 바둑 이론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통적인 바둑 이론이라고 하면 이 흑이 항상 먼저 두기 때문에 흑은 모양을 펼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두고 있으면은 흉내 바둑이 되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만 딱 하나 이 천원 지역만큼은 흑이 딱 차지하게 되면은 모양이 너무 좋아지죠.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을 펼치게 되면 백은 침입을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침입해 온 돌을 공격하는 게 가장 승률이 높다. 이게 일종의 전통적인 바둑 이론입니다. 따라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흑의 모양을 들어올 수밖에 없죠. 네, 들어간다면 어떤 자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 일감은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최근에 이런 모양에서 많이 두어진 형태는 이쪽부터 들어오는 형태가 제일 많이 두어집니다. 받으면은 상대의 모양을 확실하게 한쪽은 굳혀주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자리 잡게 되죠. 네. 양쪽을 모두 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쪽을 집을 굳혀주고 모양을
완전히 깨는 형태가 많이 두어집니다. 바로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죠. 예전 조친구단 수법은 이런 게 있는데요. 지킬 거 다 지켜놓고 네. 예, 흙이 이제 모양을 넓히면은 네, 다 챙길 거 다 챙겨놓고 예,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조친구단인데요. 아예 퐁당 네. 뛰어드는 거죠. 살면 이기는 네. 그런 작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 이런 수법은 좀 흉내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정말 강력한 수일계가 뒷받침이 돼야만 네. 둘 수가 있겠죠. 아, 우상계에서부터 오유진 선수는 풀어가고자 합니다. 뭐 바로 차단을 한다면야 위로 뚫고 네. 나와서 싸울 텐데요. 네. 흙이 그냥 밀어서 네. 간명하게 처리를 하면 어떨까요? 네, 좀 막는 게 정수예요. 지금 넘는 것이 이제 백의 노림이죠. 이쪽 넘어가게 되는데 흙의 입장에서 이쪽을 막을 때 넘어가는 게 노림이긴 해도 이쪽 틀어 막으면은 백이 이 모양을 손에 빼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손을 빼게 되면은 단수 치고 두 개 넣으세요. 자, 한 점을 잡아서 얼핏 보기에는 사는 수가 있어 보이죠. 이쪽은 살 수 있는데 반대쪽이 난리가 납니다. 네, 이쪽을 젖혀서 늘리게 되면은 백이 세 수인데 하나, 둘, 셋, 네 수가 되니까 이 백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쪽을 막고 넘어가면은 백이 한 번 지켜야 되는데 네. 흙이 한 번 더 모양을 잡게 되면은 더욱더 모양이 좋아집니다. 근데 오유진 선수는 여기서 이제 그런 다음에 들어가겠다. 약간 조친구단 스타일의 약간 좀 섞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실리를 확실하게 챙겨두고 그 다음에 타계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군요. 여기서 백이 계속 넘어가지 않고 움직일 수도 있나요? 근데 하지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늘게 되면은 만약 바다만 주면 나쁘지 않죠. 왜냐면 네. 이쪽을 둘 때 다시 이제 이쪽을 안 둬도 됩니다. 흙이 이쪽을 끊더라도 단수 치면 아까와 달리 단수가 안 되니까요. 근데 다만 이 모양은 흙이 백이 늘게 되면은 흙이 반발을 해서 빠져나올 때 역시 젖히는 수법 때문에 백이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상 쪽에 젖히는 약점이 신경이 쓰이는군요. 네. 이 바둑 팬들이 이런 얘기 많이 참 하시죠. 예, 바둑 TV 해설을 볼 때는 참 쉬운데 설명을 참 쉬운데 왜 내가 둘 때는 안 되냐.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해설할 때는 쉬운데 내가 둘 때는 왜 안 되나. 근데 그 가장 큰 차이가 이 바둑에서 가장 묘한 점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쪽을 두게 되면 여기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만 쳐다보게 되는데 실제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반대쪽에. 네. 프로들은 이런 훈련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옆에 쪽을 같이 보는 훈련을 많이 하고 정답이 여기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양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쉬운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제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만 두어지면 여기서만 뭘 두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깨지는 수만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수만 보이니까 당연히 상대도를 잡으러 다니게 되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을 네. 수순을 비틀게 되니까 다른 형태가 등장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들여다보았는데 원래 들여다보는데 있지 않는 바보 없다. 뭐 이런 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요즘은 또 너무 순하게 이어주면 또 네. 그게 또 바보라고 지금 네. 요즘은 바뀌었죠. 이게 그 인류들의 바둑에서 굉장히 묘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여다볼 때 이으면 그만입니다. 이으면 큰 뭐 변화는 없는 건데 네. 근데 상대가 어떤 해달라는 대로 이렇게 해주는 것을 인류들은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하게 되고 네, 백도 반발합니다. 예전에 이런 류의 바둑이 하나 있었어요. 이쪽을 흙이 막았습니다. 여기를 두고 넣으니까 이쪽 씌워가서 네. 서로 반반씩 가져가는 거죠. 백은 여기를 가져가고 흙은 여기를 가져가고. 네. 자, 지금도 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건 흙도 모양이 넓고 네. 백도 모양이
두 군데가 있어서 네. 상변도 크고 좌변도 또 있고 형세 판단을 정말 잘해야 될 것 네. 같네요. 이런 아까 보여드린 진행에서 흑은 상변, 백은 상변을 가져가고 흑은 이쪽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무조건 흑이 이기죠. 네, 왜냐하면 여기를 흑이 차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긴 차지했는데 여기는 백이 차지 못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이 백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야 되는데 네. 툭 들어가겠죠. 결국에는 푹 들어가서 그것이 사느냐 네. 못 사느냐 역시 그렇죠. 그런 승부가 네. 되는 거군요. 네, 좀 루민찬 선수가 좀 안전하게 갑니다, 판을. 이쪽으로 맞게 되면은 한방 싸움으로 끝이 나는 거죠. 네. 여기를 두면은 여기 씌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이제 되는데요. 흑이 이제 백이 지키면 이런 모양에서 똑같이는 백이 이길 수가 없어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네. 이 호도를 잡을 수 있냐 없냐인데 루민찬 선수는 좀 불안하다, 못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는 최정 선수가 공격적이고 세력을 좋아하는데 지금 오유진 선수는 또 반대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좀 실리를 좋아하고요. 오유진 선수는 뭐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봤는데 네. 그때부터 이 계산 능력이 굉장히 남달라요. 아, 그리고 예전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최정 선수와 대구를 많이 했는데 꼭 최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 꼭 반집을 이겨요. 계산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산력이 뛰어난 쪽은 세력 바둑보다는 대체로 실리 바둑을 좀 선호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 본인의 강점을 살리는 그런 기풍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네요. 이 오유진 선수는 물론 바둑을 이 정도 두니까 당연히 뭐 머리 좋다는 얘기는 하나마나가 되겠습니다만 이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도 뛰어난. 학교 나요? 공부도 굉장히 뛰어내서 네. 선생님들이 모두 다 말렸다는 거예요. 아, 공부 쪽으로 가라고. 네, 왜 어려운 바둑을 하려고 하냐. 네. 학교 공부하고 있으면 그냥 그냥 자연히 무난한 네, 자연히 엘리트 되는데. 코스를 네. 밟을 수 있을 거라는 선생님들의 네. 이제 생각이셨던 거죠. 그래서 오유진 선수가 입단이 생각보다 이게 주위의 기대만큼 좀 약간 늦었던 시기가 있는데 네.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요. 아, 이 오유진 선수의 부모님 입장에서도 참 갈등이 네. 많이 됐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이 바둑 중국에 있는 프로 기사들도 비슷해요. 이제 다들 뭐 바둑 잘 두는 사람들이야 기본적으로 학업 성적이 좀 좋은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야 너는 바둑 해야겠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학교 공부는 담싼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승부에는 기가 막힌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네, 간혹 있죠. 네. 간혹이 대체로는 바둑과 학업 네. 모두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한 길만 가야 된다 해서 네. 참 정해지면 그렇죠. 오히려 네. 좀 편한 것 같아요. 저희가 농담 삼아 야 너는 바둑 아니면 뭐하고 살았을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래도 근데 여자 선수들은 대체로 팔방미인이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루민치안 선수가 이제 첫 번째로 지금 이제 무난하게 두어가다가 처음으로 좀 반발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끊긴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안 지켜도 되나요? 그렇죠. 근데 지키는 게 정수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이쪽을 뺏기게 되면은 흙이 너무 싱겁습니다. 기존의 흙의 모양이 네. 너무 많이 지워지는 느낌이긴 하네요. 이 바둑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보셔야 되죠. 여기 형태와 여기 형태를 비교를 하면은 각자 귀를 차지했고 네. 여기나 엇비슷합니다. 예. 그러면은 요 모양과 여기는 백이 나쁘지 않고요. 예. 그러면 이쪽의 모양과 이 흙인데 이것도 나쁘지가 않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수는 지키는 거지만 이런 진행은 이제 흙이 굉장히 덤이 부담스러우니까 이쪽을 둬야지만
어떤 지배 우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바로 갑니다. 예, 오유진 선수도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지만 상대가 지키질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화를 내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이런 면이 좀 바뀐 부분이죠. 예전에는 약점을 바로 찔러가기보다는 일종의 사전 공작 내지 좀 시기를 좀 늦춘다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약점이 있으면 바로 찔러가는 수두를 많이 둡니다. 네. 오유진 선수도 기풍이 좀 골고루 상향 평준화 되고 있다. 본인의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좀 강력한 수를 두기는 좀 어려울까요? 일단 연결을 해야 되죠. 흙이 네. 있게 되면 백은 잡히니까 일단 이쪽을 한 점을 잡아서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연결하기 전에 일단 더 이왕 끈으로 간 거 상대를 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저 끊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하나 치바다만 네. 놓고 어차피 양쪽으로 약점이 있는 것 비슷하네요.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군요. 지금 흑의 입장에서도 이런 데이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만 둬도 돌이 끊어집니다. 네. 있게 되면은 나와 끊기게 되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을 잊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와 끊는 약점 때문에 이쪽을 둬야 되네요. 네, 끊는 수는 역시 백에게 그냥 돌아옵니다. 일단은 오유진 선수가 오히려 끊어서 화끈하게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싸움을 끊는 거는 누구나 다 두죠. 근데 끊는 건 누구나 두는데 싸움을 누가 유리하냐, 어떤 싸움이냐, 유리한 싸움인지 불리한 싸움인지 이 판단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네. 지금 끊어가는 싸움은 어느 쪽이 좀 더 편할까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유불리는 두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되는데 하나는 누구 돌이 맞냐, 네. 누구 돌이 맞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싸움이 이제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될 때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씩 가진 것 같아요. 네, 돌은 흑돌이 네. 많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싸움의 방향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네. 백돌이니까요. 지금은 그러니까 서로 해볼만 하다라고 해서 예,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면 뭐 싸울 리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끊음 이후에 돌을 이렇게 세워 놓는 것은 돌을 정비하는 가장 기본 수법인데요. 네. 자, 일단 여기서 세 점이 바로 네, 잡히니까 지켜야겠네요. 일단 이 모양에서 이 서로 중요한 급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 흙의 모양의 급소가 있고요. 이 백의 급소가 있는데 이 흙의 모양의 급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엄청 네. 두고 싶은 자리네요. 이 끊어지면은 난리 나죠. 이거 네. 백이 좀 잡히니까 흙이 받아야 되는 형태인데 바다만 주면 좋은데 바다만 주면은 흙은 백을 양쪽으로 다둔 꼴이 되니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자 이쪽을 급소를 때리면은 흙은 반대쪽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기세상 바꿔치기를 하게 네, 되는데요. 끊어야 되는데 이 끌고 나왔을 때 저 흙을 과연 잡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상면 쪽에서 네. 공간이 또 워낙 넓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역시 오유진 선수는 좀 잡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돌 두 점을 살려 나오면서 공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저 자리가 눈에 보이긴 하죠. 네, 좀 날리자 둔 거는 이쪽의 약점을 지킨 거고요. 네. 백도 상변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좀 어려운 자리인데, 글쎄 안 받기는
어렵죠.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쪽을 당하게 되면은 네. 또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선수성이네요. 네, 이쪽을 두고 당하면은 이쪽의 형태가 이제 두 집밖에 안 나서 이 형태는 잡히는 궁도입니다. 네. 계속 손을 빼도 된다면은 처음부터 손을 뺄 텐데 흙에 두면 받아야 된다면은 결국 한 번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게 흙의 입장에서 백이 받게 되면은 지금 가장 또 요초가 여기예요. 너무 좋은 자리죠. 네. 흙의 모양을 키우면서도 네. 백도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네. 정말 좋은 자리네요.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예. 흙이 이제 받아주면은 네, 흙에게 작전에 지금 그런 선택 기회를 안 주겠다는 뜻이네요. 네, 일단 날일자로 가면 흙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짝 붙여서 네. 뭔가 백의 입장에서 오히려 양쪽을 닫을 수 있는 그런 네, 흐름을 좀 그렇습니다. 연구해 네. 보는 것 같네요. 오유진 선수가 루민치안 선수에게 오히려 접근전에서 더 적극적으로 두어가는 느낌입니다. 과연 중앙 싸움 어떻게 진행될까요?